그럼요. 근데 견과류는 왜 독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견과류? 네, 이 견과류 역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필수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좋은 식품이죠. 자, 그런데 혹시라도 담낭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담낭이라고 하는 건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보관하고 농축하는 역할을 해요. 이 담즙이라는 게 지방을 내가 먹었을 때 이 지방을 잘게 쪼개고 지방이 장에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견과류는 지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만큼 담즙 분비 요구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담즙의 분비나 배출이 좀 잘 안 되는 분들, 예를 들면 담석증이 있거나 담낭염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럴 때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야, 이게 이런 원리로 견과류가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견과류가 또 주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게 궁금해요. 네, 일단 견과류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지방이라고 하는 성분은 위에서 소화가 굉장히 느립니다.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그래서 과하게 먹게 되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압력이 좀 강해지게 돼요. 그러면 위와 식도를 이렇게 연결해준 이 하부식도 관략근을 느슨하게 해요. 그러면 위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이렇게 식도로 역류할 수 있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지게 되고 만약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악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견과류는 드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맛있어가지고 자꾸 경란 씨 아버님처럼 그렇게 반 통씩 드셔가지고 양 조절에 실패해서 살찌는 분들이 많아요. 이 견과류는 생각보다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견과류를 섭취할 때는 한 5알에서 10알 정도, 이게 아몬드 기준이에요. 이 정도를 드시고 드시는 시간도 공복보다는 식사 중에 포함시켜서 드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견과류를 섭취를 하면서 되게 뿌듯해 했었는데 약간 내 몸과 형편을 알고 적당한 때에 적당한 약을 먹어야겠다. 이거는 좀 오늘 완전하게 깨달은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요, 지금부터라도 잘 따져서 먹어야 하는데, 특히 뭐 잘못된 음식을 과도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게 된다면 이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생산이 될 수 있고요. 이 활성산소는 이제 곧바로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특히 적혈구를 파괴해서 혈액량을 줄이고 산소 공급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산소에 예민한 미세혈관부터 손상될 위험이 커집니다.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미세혈관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눈떨림이나 손끝저림 같은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기 눈떨림이나 손끝 저림은 나이 들면 누구나 이게 생기는 증상 아닌가요, 이게? 네, 물론 노화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섭취하는 등 이 나쁜 식습관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미세혈관을 서서히 자극하고 나아가서 동맥경화로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험한 거는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거나 또 염증이 지속되면서 뇌졸중, 뇌종양 이런 치명적인 뇌 건강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어떤 음식들이 나의 혈관을 타고 미세혈관 또는 뇌까지 공격하면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아주 무서운 독이 되는 셈이죠. 아니 내가 먹은 음식 때문에 미세혈관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뇌졸중, 뇌종양까지 생기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장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될지 이게 좀 굉장히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이거 꼭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솔루션은요, 항산화력이 높은 식품을 먹으면 내 몸에 쌓이는 활성산소, 염증을 막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요, 짙은 색의 식품을 섭취를 해서 영양의 100%를 채우는 겁니다. 오, 짙은 색의 식품. 떠오르는 거, 가지. 콜라비. 네. 콜라비. 네. 근데 굳이 짙은 색을 골라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우리가 과일이 됐든 채소가 됐든 식물들은 자기 방어 능력을 이 색깔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식물들이 자랄 때 햇빛이나 또는 해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방어 물질로 만들어내는 게 색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뭔가 방어할 수 있는 화학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정말 색깔이 짙은 색의 그런 식재료로 식탁을 채워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결과 내가 먹은 음식은 독이 아닌 나를 살리는 최고의 득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몸에 약이 되는 방법 이거 알아야겠죠. 더불어 활성산소 잡고 혈관 건강 챙기는 건강법까지 닥터의 실전 건강법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죠.